저는 국제중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개해 본 유리벽에 갇힌 아이들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보고 우리 아이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주제별로 나누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일부 보이던 정서적인 붕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어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정서적인 문제를 크게 보이던 친구들이 속속 드러났기에 국제중 초창기 시절 교사들 사이에서는 젊은 엄마 선생님들에게 너무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 억지로 시키지 마라. 싫어하는 아이에겐 더욱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란 말을 권유해 줄 정도로 영어 압박 주의령이 나돌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과잉 압박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이 심각했는데요. 한 학생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 친구도 성적은 매우 좋았으며 영어는 특히 네이티브 수준으로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네이티브 수준이란 본토의 원어민 수준을 말하지요. 아기 때부터 영어 몰입 교육을 지긋지긋하게 받았다 했지요. 그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부모님의 신문 수준의 억압이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들로부터 편집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친해졌던 친구들이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며 자꾸 피하는 일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편집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여겨 따지고 든다는 것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멀어지면서 아이는 몹시 힘들어했고 죽고 싶다며 학교를 혼자 배회하곤 했다 합니다. 옥상에도 올라가 뛰어내릴까 갈등하다 상담실에 들렀다며 오기도 했고요. 독성이 있는 용액에 대한 유혹도 자주 느낀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괴롭다는 표현이었지요. 그 친구는 이동 수업을 특히 힘들어했는데 짝이 없는 아이들이 자리를 맡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옆에 앉으라 권하거나 옆에 와서 앉으려 하기는커녕 곁으로 가기만 해도 피하는 기색이 역력하니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었지요. 행여나 마음을 받아줄까 저녁에는 친했던 친구들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해서 친구들이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지요. 친구들과 대화 중재를 해봐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얘기를 해나가다가도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가 왜곡되곤 하였습니다. 자신의 얘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대로 균형이 잡히는데 자신의 얘기가 섞일 경우에는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하게 작동하여 내용을 자꾸 왜곡시키곤 했지요.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심리적 곤란을 겪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렵게 만나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계셨지요.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그런 영향이 갈 줄 모르고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애쓴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해 하시지요. 무엇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짐작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 경우 아이들은 가급적 많이 놀리자는 주의이긴 한데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무조건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놀이처럼 자연스럽고 아이가 즐겁게 응하는 방법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의 의지를 거슬려 강요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어든 다른 과목이든 또는 악기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일은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 것 같고요. 그러니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마음 크게 잡수신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사항일 듯 합니다. 다음으로 읽겠습니다.